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2일. 오늘은 특별 방송입니다. 원래 14일 날 3시에 아마 공개될 건데요. 3시 반에. 마감 시황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고배당주 종목 분석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9시 반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동아 타이어 가보겠습니다. 자, 동아 타이어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매매 보신 적도 없을 것 같고, 이 동아 타이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배당부터 하나씩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과연 동아 타이어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배당이 예상되느냐? 이제 내년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이제 확정적으로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미확정이죠. 내년 3월에 주총에 거쳐서 다 할 겁니다. 근데 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대략 가늠이 될 수 있죠. 자, 동아 타이어가 매출액이 1,600억 2천 늘어났고요. 당기 순이익이 240억이었네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지금 100억 찍었으니까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영업이익이 안 되고 한 2021년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정도에 DPS를 1,000원, 300원, 500원, 800원, 1,000원 올려놓고 영업이익이 240억, 200억대, 150억 찍어도 둘 다 1,000원 줬으니까요. 거의 동아 타이어는 1,000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1,000원 나오면 이제 현재 대비했을 때 한 8%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고무 사업 부분이 DN 오토모티브에서 자동차용 고무 제품 생산, 네. 튜브 시장, 튜브 제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 수익률은 김만수 대주주 보자. 자, 배당 수익률은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면 어마어마한 거죠. 됐고, 자, 두 번째 성장성. 자, 성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봤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액이 보자, 분기로 볼게요. 12. 이번 올해는 조금 주춤하네요. 원래 한 1,400억에서 1,500억, 1,600, 1,700억인데 2022년이 피크를 하이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 찍고 다시 잠깐 주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타이어의 어떤 부분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나 뭐 이런 완성품 업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중간에 부품들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아 타이어를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품을 한번 보고 싶네요. 카탈로그. 조금 느린 건가요? 예. 일단 튜브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도 이런 튜브형 타이어가 아직 있군요. 있습니다. 네. 튜브. 네. 뭔가 이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타이어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지게차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수하게 자동차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타이어가 들어가니까요. 예. 어쨌든 뭔가 이게 딱 명확하게 튜브는 알겠고 나머지는 뭐 뭔지는 정확하게 좀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양산시 유산공단 자동차용 고무 제품, 자동차용 고무 상품, 자동차용 대부분 그래도 자동차용으로 주로 만들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뭔가 엄청난 뭐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뭐 2차전처럼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그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진 않으니까 한 6점 정도 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 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예. 지금 부국증권 우선주 하나 움직이고 있네요. 조금. 자, 시총이 1,600억짜리면 영업이익 160억, 당기순이익 160억, 10%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작년에 좀 좋았고 올해는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니까 평균 기본이니까 한 6점에서 7점 사이 7점 주겠습니다. 저평가로 갔을 때 업종 대비 EPS, PER 낮은 편이고요.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 주가가 EPS 대비 몇 배냐이니까요. EV/EBITDA, EV/EBITDA 낮으면 좋은 겁니다. 뭐 일단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그렇게 뭐 극도의 저평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 보자. 코스피에서 한 1,600억짜리 회사 치고는 그냥 쏘쏘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극저평가도 아니고 또 워낙 저평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쏘쏘. 그 다음에 기술적 이제 차트는 어떠냐. 그럼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평균 평타를 치고 있으니까 평타 대비해서 주가가 어떤 주가도 평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모든 것들이 평타네요. 참 재밌네.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17,000원 찍고 저가 코로나 때 한 9,000원 찍고 지금 12,000원이니까 뭐 다른 지금 종목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241동 평균선 보더라도 1년 평균 가격에서 그냥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11,700원 1년 평균 가격이니까 지금 1년 평균 가격에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평이하다. 특별하게 뭔가 커멘터리를 할 수준이 아니네요. 정별도 이제 외국인 지분. 외국인이 좀 사는지 좀 최근에 외국인이 막 사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뭐 지금 외국인이 막 미친 듯이 막 지분을 매입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번 쑥 빠져나가고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국내 자금이 좀 많이 회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코스피가 2,500대로 내려오고 나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그 자금이 머니 무브먼트 수익을 찾아 한국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한국 싸대, 괜찮대. 그러면 이제 쫙 다시 3,00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도 그냥 썼어. 그렇다고 뭐 여기서 쏟아져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빠져나갈 점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 70점대 평균 수준에서 머무네요. 한 73점. 이 정도면 뭐 그냥 노멀하다. 지금 최근에 본 종목들 쭉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그렇죠? 40점대도 있으니까 60점대, 50점대. 인수소프트, 네이버가 50점대니까 이 정도면 고배당 주면서 그냥 기본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얘를 이제 어떤 이제 차관점, 무엇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나를 봐야 되겠죠. 우선 좀 지분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배당주의 가장 핵심 이슈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서 쭉 수익률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네오티스는 한 광주 신세계는 2.6%좀 올라왔고, 뭐 CR 홀딩스는 1.5% 빠져 있고, 최고로 많이 빠진 게 1.5%대고 많이 올라간 게 한 20%대네요. 대부분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뭐죠? 매출액이 증가한다거나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 보시면 영업이익 48% 감소, 당기순이익 50% 감소, 국내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 자동차의 경우 튜브리스 타이어 세택자,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 튜브 진짜 잘 없죠. 튜브리스 타이어를 가다 뻥 하고 빵꾸 나면 사고 나니까 그냥 그거 안 돼도 갈 수 있게끔 좀 다 튜브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튜브 제품 경쟁력자 시장의 성장성의 둔화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 공통적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고배당주를 건드려 보면 대부분의 성장성이라는 대한 커멘터리가 나올 겁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꿈이 없는 거죠, 얘들은. 꿈이 없는 대신 너에게 배당을 지급하는데, 꿈이 있는데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다 보면 꿈이 있는 주식인데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삼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꿈이 하나 생겼죠. 예, 죄송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모색, 예,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넥센이 양분하고 있으면 영세품질이 튜브 제품 유럽 중대. 일단 지금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뭐 이런 거죠. 이제 전기차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정말 전기차로 싹 바뀔 것이냐?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 가솔린 차는 사라질 것이냐? 아니죠. 마찬가지. 자, 지금 튜브리스 타이어를 세팅하고 있는데 계속 튜브리스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튜브가 들어가는 자동차도 계속 있을 거예요. 왜? 그만한 뭔가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튜브를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값이 저렴하다든지 뭐 그걸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거죠. 뭐 사용하는 차들은 사용하는 거죠. 뭐 무게가 가볍다든지 분명히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은 올릴 것이다. 전 세계에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치킨 게임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뭐 매출이 안 나오거나 이익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아웃되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그래도 버티는 거죠. 그동안 버텨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채도 빚도 부채는 조금 최근에 늘었네요. 갑자기 왜 부채가 늘었지? 예. 부채 비율 근데 25%입니다. 예. 늘었는데 25%예요. 예. 그다음에 자본이 지금 빵빵하네요. 예. 자본금이 하여튼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은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조금 적자 나와도 아마 이 회사는 배당을 줄 거예요. 예. 이 정도 자본력이 있으면 적자 나와도 줄 겁니다. 예.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일단 높다. 김만수, 김상현, DTR 모토, 김민찬, 김선미 벌써 64%. 그냥 자기네들 주식이니까 최소한 주가 관리는 하겠죠. 예. 망가뜨려 놓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자기 거의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R&D를 하겠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투자하겠죠. 뭐 아니면 또 고무 시장이라는 뭐 튜브 시장에 뭔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뭐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좀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이 회사도 또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뭔가 새로운 변수나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식들의 투자의 어떤 가장 핵심은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것이다. 깔아놓는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십시오. 작년에도 1,000원 배당했고 작년 배당금 지급하고 거의 뉴스가 없습니다. 네, 거의 뉴스가 없어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 공지도 거의 없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 240일 언더에서 노는데
배당 낙전에 움직임이 나오면 작년에도 볼까요? 배당 낙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배당 낙하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배당 낙되고 나서 1,000원 정도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배당에 대한 뭐 락에 대한 그것도 없고 은행에 넣어 놓은 것처럼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8% 이자 받는 겁니다. 예. 얘는 그냥 그래도 중간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